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네이버가 금융감독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인공지능 AI 기술 활용을 돕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 네이버 AI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임기 첫날 폐지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의 국경 정책은 피바다라며 독설로 가득 찬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부의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전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중점 과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기술 자립화를 지원해 소재 부품 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혜정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0.8% 넘는 하락세로 출발해 1% 넘는 낙폭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유가 강세에 해운 관련주 오름세 보였고요. 또 피롭틱스를 필두로 유리 기판 관련주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2분기 들어서 전문가님과 첫 방송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85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유가가 85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가 상승세 때문에 오늘 해운주도 오름세 보였고요. 이런 유가가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물가 지표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공급에 대한 부족분도 있지만 수요 쪽에서도 돌아설 가능성이 시장에선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방으로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상단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살짝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몇 가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는 배경 중에 한 가지로 꼽히고 있는 것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발표된 중국의 PMI 지표입니다. 중국에서 PMI를 굉장히 잘 내놓으면서 중국 쪽에서 유가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유가의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내용으로서 미증시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늦춘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중국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상승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리스크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훼손됐다. 하방으로 밀릴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방으로 밀려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제 어제 오늘 많이 밀린 종목군들을 보면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렸고요.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 많이 밀린 제약바이오주들 그동안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매물 소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2차 전지의 하락분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하락은 저도 살짝 부담이 되긴 해요. 하지만 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락을 많이 이끌어냈었던 종목군들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루 이틀 정도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재차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난주나 지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2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살짝 이제 뉘앙스는 약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뉘앙스 자체가 시장의 상방을 좀 약하게 본다라는 것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많이 빠질 것이냐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만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환율 그리고 유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방법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리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소개드렸던 기업들부터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JMT라는 기업과 KMW, 슈프리마와 에로티베큐미라는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우리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못 오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하루에 5종목 정도를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장중에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 수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이오라는 기업, 지난주죠. 제이오라는 기업이 10% 정도가 올라왔고요. TEMC라는 기업은 8%,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8%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이오가 있는데 여기 가만 보시면 앞선 화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에로티베큐을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에로티베큐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에로티베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월 20일 날 제이오가 있고요. 3월 13일에도 제이오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이 찜 종목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종목을 선별하기 귀찮아서 겹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바로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매매를 20년가량 하고 있는데 그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만들어놨었던 이 수식관리자를 이용해서 차트에 이렇게 빨간색 선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 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빨간 선 위에서 포착이 된 기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도 제이오라는 기업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빨간 선을 저는 고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고수라인 위에서 13일에 포착이 됐었던 JU가 20일에도 여전히 포착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겹치는 종목이라도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하루에 10종목씩 20종목씩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많이 올라간 한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에 5종목, 5종목 내외로 소개를 드리고 있고 그 종목 중에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종목도 누락됨 없이 전부 다 지금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3월 6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5종목이에요. 종목 수가 좀 많았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80%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별 볼 일 없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프로텍 같은 경우도 7%가 올라왔고요. 동아ST 8%, 그리고 제이스텍은 좀 약했네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7%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월 달 들어서 지금 1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가 올라왔다는 것은 지수 자체를 2%, 3% 정도를 끌어올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외의 다른 종목, 그러니까 정확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약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선익 시스템이 80%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7%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빨간 라인 위에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저기 이 빨간 선 고수라인이라는 거 알겠는데 무조건 여기 올라오면 매매를 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고수라인 위에 올라오는 종목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하진 않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상 OLED 쪽과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쪽과 많이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던 기업이고요. 모회사로는 동아 엘텍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여기 고수라인 위로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3월 6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 기업이 뭐랑 엮였냐면 BOE라는 중국계 디스플레이 기업과 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죠. 단숨에 80%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 빨간색 선 고수라인을 그려놓고서 여기 위에서 매매를 하면 좋은 수익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처럼 굉장히 기술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군들, 제가 이 빨간색 고수라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군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갑자기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당시에 OLED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상황이 아니라 이 종목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종목이었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BOE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전주에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2월 28일 날 ABL 바이오라든지 펨트론 같은 기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바이오링크는 20%가 올라왔고요. ABL 바이오 32%, 펨트론이 31%가 올랐는데 제가 여기서 이 펨트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펨트론은 펩트론이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 이 펨트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당시에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주에도 여기 보시면은 펨트론이 그 전주 2월 21일에도 포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차트가 제가 넣어놓질 않았네요. 근데 펨트론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펨트론이 시장에서 HBM 쪽과는 많이 엮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반도체 장비주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HBM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전구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전구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두 번째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죠. 이때도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2월 14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 95%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선별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제가 공략을 드렸다라는 부분이죠. 선익 시스템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 빨간색 라인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뷰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보시면 코리아 FT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전에 소개드렸던 종목도 쭉쭉쭉 제가 넣어놨는데 사실 뭐 이 종목들을 전부 다 리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코리아 FT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잠깐 뭐 앵커님 넘겼다가 진행을 해볼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 코리아 FT라는 기업은 여러분 캐니스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쪽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카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잘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카가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가 캐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하이브리드 카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도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이 캐니스터를 만드는데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차에 들어가는 캐니스터에 비해서 단가가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카가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코리아 FT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바로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씀드릴 때 아무도 코리아 FT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세가 돌아선 기업 같은 경우는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주에 포착된 기업이 이번 주에도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 날 때보다 손실 날 때 손실금이 훨씬 더 큰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좀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에도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돌아선 종목을 공략을 하다 보면 여기서 굉장히 큰 호재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이게 뭐 이동평균선 같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드렸던 기업들의 결과물을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주가를 선점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고수라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잠깐 앵커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선익 시스템의 경우 한 달 만에 8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률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수라인인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고수라인을 활용한 종목 리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무려 100% 가까이 상승률 보인 종목을 또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100% 가까이 상승률 보인 종목. 네. 바로 덕산테크피아네요. 덕산테크피아도 있고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85%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덕산테크피아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전부 다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기업입니다. 뭐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적어놓고서 많이 올라왔죠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에요. 뭐 덕산테크피아 96%인데 사실 이 종목들보다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쭉쭉 넘겨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리뷰한 기업들을 보면서 무슨
뭐 지금부터 이제 수익 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리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까지 가네요. 이제 여기 종목들을 보시면 전부 다 공통된 부분은 바로 이 고수라인이에요.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여기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매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JI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주가가 시세의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12월 13일 날 제가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GST라는 기업이 있어요. 당시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고요. 여기 가장 밑에 보시면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했는데 최근에는 한 번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3일과 14일에 연달아서 소개드렸던 히든 종목인데, 지금 GST와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고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 기업들을 처음에 소개드렸을 때 시장에서 액침냉각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애플의 비전 프로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사실 메타 쪽과 엮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을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뒤에 아마 차트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성회로기판이라고 해가지고 이 FPCB를 만드는 회사예요. 연성회로기판이라고 해서 휘어지는 PCB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라는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라는 회사에서 XR 기기를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 기업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12월 14일 날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바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133% 정도가 올라왔죠. 근데 이때 주가가 올라갈 때 시장에서 무슨 내용이 부각이 됐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저 같은 경우는 메타에 관련되어 있는 비전 프로와 똑같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XR 쪽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판단을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 쪽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에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GST라는 기업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예요.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와 칠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당시에 갑자기 이 기업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지?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HBM이라든지 CXL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GST는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근데 고수라인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에서는 갑자기 액침 냉각이라는 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GST가 대장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K엔솔이라는 기업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2월 13일 날 여러분들께서 이런 포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12월 13일 날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GST가 검색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12월 13일 날 GST를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이 고수라인에서는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액침 냉각,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지금 보시고 계신 GST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추후에 들러붙은 것이고요.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좀 이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이 힘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매매를 하다가 내가 선택한 종목이 손실이 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밀렸으니까 내 종목도 밀렸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들을 좀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고 포트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고 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모르겠다,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빨간색 선,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수식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온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는 혹은 굉장히 좋은 호재성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재밌게도 차트에 먼저 그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돌아서는 기업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거고 이 고수라인,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과 그에 상응하는 호재성 기사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HTS에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꼭 좀 설정을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 미리 포착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남들보다 미리 선점해서 강한 상승률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실력 다들 아시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14만 6,500원이고요. 비중은 70% 담으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카카오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5만 1,000원에 형성했는데요. 손실 금액도 크고 비중도 다소 높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중도 꽤 많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제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네. 70%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게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단 보유는 맞아요. 카카오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분할 상장을 한다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이런 도의적인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SM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지금 매수가가 높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제 생각에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브리핑 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다라는 것은 성장주들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장주가 뭐가 있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있죠. 오늘 제약바이오 어제 오늘 안 좋았죠. 물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안 좋았고 제약바이오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라면 금리 인하는 결국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자체가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많이 밀린 제약바이오, 어제 오늘 많이 밀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살짝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만큼 돈을 버는 기업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슈가 됐었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카카오 쪽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이제 임원급 이상에서도 계속해서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 후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지인들이 몇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현재 매수가에서 이 종목을 매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현재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라인대를 잡을 필요는 있는데 손절 라인대는 이 자리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래 대금이 여기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붙어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47,000원입니다. 4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70% 보유하고 계시니까 저는 20% 정도는 떼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 떼어낸 다음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 4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4만 원 이하로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는 꼭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요. 47,000원 말씀드립니다. 47,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70%에서 20%를 매도하셔가지고 50%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수가와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매수가까지 못 옵니다. 현재 5만 1,000원인 카카오가 매수가인 14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200%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도 어려워요. 비중이 많아가지고. 일단 목표가는 제가 직전 고점 수준인 6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이게 6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마 시장 흐름이 좀 좋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 자체가 밀리고 성장주가 밀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카카오만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6만 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아마 시장 분위기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구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갈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4월 3일이죠. 4월 3일 기준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일단은 6만 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만 1,000원이니까 6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9,000원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약 1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은 보유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 47,000원 이탈 시에 20% 매도했다가 그 밑에서 우리가 재매수를 좀 노려보자. 근데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6만 원까지. 6만 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잡아주셨고요. 4만 7천 원을 이탈한다면 매도해서 비중을 조절한 뒤에 재매수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카카오도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 더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피델릭스입니다. 매수가 1,72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 보였는데 종가는 1,71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네. 부근까지 지금 잘 왔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피델릭스는 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뭐 HBM이나 CXL이나 이런 내용들과 엮일 때는 변동성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는 성격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화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자기네들의 그런 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올해에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중 갈등이 시장에서 부각될 때마다 변동성이 나오는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밀릴 때는 굉장히 무섭게 밀려요. 근데 반대로 올라올 때는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10%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델릭스의 대주주가 중국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혹은 중국에서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종목이 바로 피델릭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죠. 지난 4월 1일입니다. 4월 첫 거래일에도 고가가 12%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큰지 우리가 보자면 지금 고가가 12%고요. 고가가 12% 그리고 저가가 종가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 정도가 이제 전일 종가니까 여기 기준 12% 올라왔다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13% 정도 밀려 내려왔다라는 건데 웃긴 거는 그 다음 날에도 빠지지가 않죠. 사실 이렇게 몸통이 큰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날에도 빠질 법한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이한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의 의견이에요. 보유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상방의 경우에는 1,900원까지만 볼게요. 일단 직전 고점인 1,900원 수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델릭스는 목표가를 1,900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오늘 종가가 1,71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만 상방으로 잡아드렸는데 좀 더 잡아볼까요? 10%보다 더 상방으로 좀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나온다면 전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피델릭스는 2,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반대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참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리면 이런 기업들은 수익 내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좀 특별히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게요. 종가 기준으로 1,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손절가를 항상 뭐 장중에 그런 가격대가 나오게 되면 목표가고 손절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1,600원 이탈했다가 종가에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1,600원을 이탈하면 저는 그때는 손절. 하지만 반대로 올라와서 2,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 2,0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저의 의견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델릭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2,000원 잡아주셨고요. 종가 기준으로 1,6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종목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 얻어가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큐로셀입니다. 매수가는 39,000원이고요. 비중은 35% 담으셨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오늘 종가는 31,950원에 형성을 했는데 비중도 적지 않고 손실 구간이셔서 이 종목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대응 방법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큐로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큐로셀도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큐로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가가 살짝 높기는 합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2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복구를 하려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텨줬다라는 것은 큐로셀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가 HLB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뭐 루머라고도 볼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블록딜 내용도 나왔고요. 뭐 피소를 받았다라는 내용들도 나오면서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을 드리자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이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여력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매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매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관은 외국계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매도하겠습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이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이틀 동안 나온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한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부 종목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동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큐로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종목 더 한번 봐보도록 하죠.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면역 항암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안 밀렸죠. 방금 전에 보셨던 큐로셀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밀리면서 선제적으로 매물이 나왔던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너무 강하게 잘 이끌어왔었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약바이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결국에 금리 인하는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큐로셀을 비롯한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제약바이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라는 업종의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35%의 비중이 있다는 것은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로셀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절가를 제가 지정해 드릴 텐데 손절가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을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매수도 그렇고요. 매도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한 라인에서 무언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여긴 너무 하단부고 제가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자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여기 큐로셀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부를 제가 조금만 이렇게 높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밑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보이죠? 이게 이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거래가 나왔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자리인데 지금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좌측에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잠깐 지워볼게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놓은 저 거래량이 나온 자리의 캔들입니다. 근데 저 자리에서 고점이 오늘의 저점과 거의 라인대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32,200원대입니다. 32,200원 지금부터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2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32,200원 이탈하게 된다면 35% 보유하고 계신데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분석해 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37,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목표가는 조금만 더 높게 잡아 드릴게요.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드릴게요. 4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요게 제약바이오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목표가를 높이 잡아드리는 거예요. 오늘 종가가 32,000원이니까 4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0%가 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3만 200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2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 반드시 하시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4만 원대까지 보유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큐로셀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잡아주셨고요. 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자리를 기준으로 손절가도 잡아주셨는데요. 3만 200원을 이탈한다면 절반 손절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잘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미용 관련주로 단기와 수익 모든 관점에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바로 찜 종목 넘어가 보도록 전문가님,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알려주실 네. 내용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네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수익도 좋은 결과물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그동안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장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하루 이틀 시장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포트를 좀 재변경, 포트 변경에 대한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좋은 결과물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4월 달 지나가면서 저는 뭐 지금 원화 달러 그 환율 자체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 환율 자체가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담보다는 포트 변경에 대한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찜한 종목 같은 경우는 FNF라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뭐 중국에서 PMI가 개선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점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중국 쪽에서 실제로 매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NF라는 기업, MLB라는 브랜드라든지 디스커버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보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I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농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미국 쪽에서 미국 내 법인이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TM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체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시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수라인을 설정해서 혹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은 바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화면에도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흠칫 놀랐는데 오늘 히든 종목은 굉장히 저점대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휴젤도 좋았고요. 또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에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요 상단부로. 지금부터 상승 관점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기업입니다. 단기로도 좋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여러분께서 이 히든 종목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장세지만 좋은 수익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찜 종목인 DIC, 중국 법인이 흑자 전환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미용,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아주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번 주 방송은 오늘뿐입니다. 남은 한 주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미리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